오늘 광고가 들어왔어요. 구스 아일랜드. 이게 또 시카고에 있는 브루어리여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즐겨 마시던 맥주인데 어떻게 아시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영화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요즘 뭐 비도 많이 오고 무덥고 해서 입맛 없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시키는 영화 3편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바로 라따뚜이입니다. 이 영화는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고 사랑스러운 그런 쿠킹쇼라고 볼 수 있어요. 픽사 영화 중 저의 최애로 꼽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림도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그리고 음식 나오는 장면들이 웰메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음식이나 재료, 그 쿠킹 과정이 매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그런 쿠킹쇼인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레미라는 쥐가 주인공인데 이 쥐는 절대 미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링귀니라는 청년입니다. 링귀니라는 사람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이 레미와 링귀니가 만나서 최고의 콤비를 만들어내는데, 재밌는 게 이 쥐가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생쥐가 어떻게 사람들의 도구 그리고 이 큼지막한 재료들을 다루겠어요. 그래서 링귀니의 도움으로 조리를 하는데, 둘이 힘을 합치기 전에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쥐 레미가 혼자서 스프를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킬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이렇게 갖고 손을 씻고, 그리고 조금씩 재료를 모아서 던지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이 영화는 진짜 꿀잼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딱 들면서, 그래서 또 어떤 음식들이 나오냐면 프랑스에서 먹는 라따뚜이이겠죠. 제목도 라따뚜이고. 근데 이 라따뚜이의 특징이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죠. 레미가 만들어내는 라따뚜이, 그 장면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뭔가 좀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쥐 실제로 보면은 진짜 어우 막 아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따뚜이는 쥐가 요리를 하는데도 되게 맛있겠다, 어쩜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보는 내내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위는 배고프고, 그래서 여러분의 식욕을 제대로 자극시켜 드릴 라따뚜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화는요, 요리, 음식이 나오는 영화 중 끝판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메리칸 셰프. 이 영화를 보면서 뭘 안 먹는다? 나랑 친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면서 계속 배고파요. 왜냐면 음식이 다큐보다 음식을 잘 찍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위가 꼬르륵 꼬르륵 거립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맥주 한 잔이랑 야식 같은 거 시켜놓고 보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영화 소개를 살짝 해드리자면, 칼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제 셰프인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메뉴가 식상하고 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데 레스토랑 오너가 그런 걸 못하게 해요. 칼이 그 식당을 때려칩니다. 그러고 푸드트럭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푸드트럭을 아들이랑 같이 전국을 돌면서 그 푸드트럭 장사를 해요. 내용은 뭐 대충 그런 줄거리이고, 가족 감동, 우정, 열정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서 끝에는 되게 훈훈해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주인공은 음식입니다. 이 주인공을 맡은 존 파브로라는 배우가 되게 열심히 훈련을 했대요. 뭐 칼질이라든지 이렇게 뭐 요리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 영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고, 되게 디테일한 것들에 저는 매혹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대표적인 씬이 하나 있는데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줘요. 올리브유 싹 두르고 마늘 이렇게 슬슬 볶다가 손으로 레몬 씨를 걸러주는 디테일. 정말 그 요리하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보면서 계속 배고파요. 계속 배고프고, 입맛이 없어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뭐라도 지금 당장 먹어야겠는, 식욕이 없어도 보면 무조건 배고파지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이 영화는 요리를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줄리 그리고 줄리아가 있는데, 줄리아라는 인물은 1960년대 그때 이제 요리책을 냈는데 그 요리책이 대박이 나고 그 이후로 이제 쿠킹 TV쇼도 출연을 하셨던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줄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많이 치이고 일상의 소소한 힐링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엄마 집에 있던 요리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자 해서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을 마스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950년대 그 줄리아 차일드의 이야기, 그리고 200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줄리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비프 부르기뇽인데, 이게 프랑스식 소고기찜, 비프 스튜 비슷한, 갈비찜 비슷한 비주얼이 나오는데, 처음에 저걸 보고 와, 저건 무슨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해서 가서 사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포인트는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영화 내내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줄리도 그렇고 줄리아도 그렇고, 디저트 초콜릿 케이크도 너무 맛있게 만들고, 브루스케타 이렇게 빵 좀 구워서 위에 뭐 토마토랑 뭐 바질 올려서 먹을 때도 너무, 그리고 남편들이 되게 맛있게 먹어주는, 먹방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또 그걸 보는 재미도 있고요. 요즘 요리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부터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면 너무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시키는 영화 3편을 만나봤는데요. 배고파지네요. 라따뚜이의 라따뚜이도 생각나고, 그래서 보는 내내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위는 배고프고, 그래서 라따뚜이 추천해드립니다. 아메리칸 셰프의 또 큐반 샌드위치도 생각이 나면서, 식욕이 없어도 보면 무조건 배고파지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저는 이 영화의 포인트는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리아가 만드는 비프 부르기뇽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맛점 그리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충전 완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였는데, 뭐 이 영화는 사실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었지만 소개를 못했네요. 못 보셨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영화 중 하나니까요. 리포 추천.